아니잖아. 누가 지어야 돼? 노비가 짓거나 아니면 농민이 지어야 되겠지. 그럼 그 노비가 있는 자기 땅이 있는 그 주변 지역의 농민들을 이 귀족이 마음대로 데리고 와서 우리 논에 농사시킬 수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게 바로 뭐냐면 노동력을 마음대로 내가 갖고 싶을 때마다 징발한다라고 해서 노동력 징발권이라고 불러. 그래서 수조권과 노동력 징발권이 주어졌다. 이게 노급이야. 자, 이렇게 되니까 귀족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아. 왜? 백성들 노동력 징발해가지고 내 논도 하지만 수 틀리면 창 주고 활 주고 훈련시켜가지고 렛츠고 왕성으로 이렇게 되는 거야. 사병처럼 노릇도 쓸 수 있는 거야. 귀족의 입장에서는 권한이 굉장히 강해졌잖아. 그래서 나중에 통일신라 시대 가면 왕의 권한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노급을 폐지해버려요. 자, 어쨌든 이렇게 나왔다더라 하는 거고요. 자, 대부분은 평민이었겠지. 평민들이 대부분이었고 이들은 전쟁에 도군되거나 또는 자벽에, 그지? 자벽, 국가에서 성을 짓는다, 마을에 뭘 짓는다 하면 동원되는 거야. 자, 이렇게 동원했다더라 하는 거죠. 됐니? 그래서 이렇게 볼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천민인데요. 천민은 대부분이 노비였다. 그지? 노비였고. 자, 어떻게 해서 보통 노비가 되냐면 전쟁포로, 전쟁을 많이 했잖아, 삼국시대는. 전쟁포로 잡혀왔거나 죄인 또는 남의 돈을 빌려가지고 갚지 못하면 지는 부채노비. 자, 이런 것으로서 노비가 되었다더라 하는 거. 됐니? 됐어요? 이런 게 있었다더라 하는 것 정도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서 골품제도 화백회의 그냥 봐주시면 되겠고요. 삼국의 경제정책은 이런 것이 있었나 봐. 그냥 갑니다. 자, 그 다음에 수공업 열심히 잘 했을 겁니다. 넘어갑니다. 네, 나와도 상식선에서 맞출 수 있습니다. 보면. 네. 자, 그 다음에 삼국의 신분제도 했죠. 자, 삼국의 신분제도에서 보시게 되면 어쩌고저쩌고 3만5인데 대가들은 이런 말이 나오죠. 자, 여기에서 자, 이 지문이 나올 때 우리가 머릿속에 딱 들어가는 거는 대가라는 글자가 튀어나왔잖아요. 그지? 대가, 가가 있다, 제가해이. 제가니까 어디야요? 고구려. 그래서 이거는 고구려다 이렇게 찾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물어볼 때는 고구려 물어볼 거예요. 또는 이거 물어보면서 대가라고 하는 것은 귀족, 왕족이잖아요. 그지? 귀족과 농민의 생활, 이런 경제 생활 물어볼 거예요. 그지?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이 그림이 시험에 나올 때는 뭐가 나오냐면 얘와 얘의 크기가 다르죠. 왜 이렇게 차이를 뒀을까? 얘는 바로 뭐다? 노비라는 거죠. 얘가 주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분에 따라서 그 크기를 다르게 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그림 말고도 보면 제일 앞에 가는 귀족은 제일 크게 그리고 갈수록 크기가 작아지는 그림도 있습니다. 이렇게. 그럼 제일 뒤에 따라가는 놈은 뭐라는 거예요? 제일 작은 제일 신분이 낮은 애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신분에 따라서 그 크기를 다르게 했다 하더라 하는 거 기억하시면 돼요. 됐나요? 네. 자, 그 다음에 신라의 골품제도입니다. 자, 신라의 골품제도에서 시험에 나오는 부분은 뭐냐면요.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네, 그렇죠. 육두품은 많이 나옵니다. 왜? 상대적으로 피해를 많이 보내기 때문에. 골품제도 하면 시험에 딱 나오는 부분은 첫 번째, 정치뿐만 아니라 골품이 정치뿐만 아니라 뭐도 사회생활도 관장했다는 거예요. 사회생활에도 영향을 미쳤다더라. 자, 이렇게 정리하는 거예요. 골품제도가 정치적으로 이렇게 관등에만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니라 사회생활에도 영향을 미쳤다더라.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자, 우리가 성골이 있고 진골이 있잖아요.
성골과 진골은 둘 다 왕족이죠. 얘들 왕족입니다. 왕족인데 성골은 아버지 엄마 둘 다 왕족이고 진골은 한족만 왕족이죠. 그러면 같은 왕족이지만 성골과 진골의 생활 모습이 달라요. 왜? 성골은 마차를 예를 들어 볼게요. 마차를 예를 들면 성골은 타고 다니는 마차에 바퀴를 2개를 달아가지고 다닙니다. 그런데 진골은요, 타고 다니는 마차에 바퀴는 하나입니다. 2개를 달지 못해요. 2개면 안정적이잖아. 하나는 구부러지잖아, 이렇게. 달고 싶어도 못 달아요. 왜? 그렇죠. 뭐, 말이야 타지만, 마차는 이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까지도 다 생활에 규정을 해놨다. 그렇죠. 그러니까 뭐냐면, 성골은 집을 지을 때 집의 크기가 궁궐보다 커도 됩니다. 아무 제한이 없어요. 근데 진골은 있습니다. 그리고 성골은요, 궁궐을 향해서 대문을 만들어도 돼요. 그러면 자기 집에 나와서 궁궐 문으로 바로 들어가면 됩니다. 진골은 반대로 틀어야 돼요. 돌아가야 됩니다. 돌아서. 이런 게 있어요. 이런 것까지도 전부 다 해놨다. 그러다 보니까 제일 불만이 많았던 애들이 누구냐면 얘들이에요. 왜 얘들이 불만이 많냐면 원래 육두품도 신라가 처음 만들어질 땐 다 중앙 귀족이었어요. 그런데 귀족 중에 왕이 된 자가 있고 왕이 되지 못한 자가 있잖아요. 왕이 된 자들은 성골이니 진골이니 해가지고 저끼리 먹고 살아. 그러면 똑같이 옛날에 우리 할아버지 올라가 보면 다 할아버지 친구였는데 인마는 왕 됐다고 해가지고 성골 진골 하는데 우리는 왕이 못 됐다는 이유로 올라갈 수 있는 관행이 딱 정해져 있어. 이렇게. 그제? 정해져 있잖아요. 더 이상 못 올라가는 거야. 아무리 내가 똑똑해도 아찬 이상은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그지? 그래서 육두품들이 제일 불만이 많아. 진골은 끝까지 올라가잖아요. 어릴 때 출발은 똑같아. 같은데 어느 순간이 되면 아찬밖에 못. 아찬은 지금으로 치면 차관급이고요. 대하찬부터 장관급인데 이 위로 못 올라가는 거야. 똑똑하니면 내가 더 똑똑해. 육두품이. 그런데 어리부리한데 쉐기 저가버지 잘 만나가지고 말이야. 이만은 끝까지 가고 나는 못 가고 기분 좋아 나빠? 나쁘잖아. 그래서 얘들이 뭐하니? 나는 관직에 안 갈래. 그래서 주로 학문 연구하거나 그렇지. 아니면 종교적으로 스님이 되거나 그것도 아니면 당나라로 가가지고 당나라에 있는 빈공과에서 응시해서 당나라의 관리가 돼버리거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했다더라. 그래서 육두품들은 더 이상 육관등 이상 올라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올라가지 못한다 해서 얘들을 등난이라고 불렀어요. 등난. 내 얻기가 어렵다 이 말이죠. 그래서 등난이라고 불렀고요. 그 다음에 이 육두품들은 뭐가 있었냐면 중서제라는 게 있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도 군대 가면 장교는 소위부터 해가지고 스타까지 가잖아요. 예를 들어서 물론 진급하기 힘들지만 갈 수 있는 길이 있는데 사관은 어때요? 부사관들은 하사에서 제일 올라가봤자 준이 아닙니까? 그지? 그러면 하사, 중사, 상사가 사실은 기본 계급이잖아요. 그러면 하사, 중사 달고 상사까지 가는데 한 10년만 하면 상사 가거든요. 그 다음부터는 상사에서 더 이상 올라갈 게 없잖아. 그래서 뭘 만들어주더라? 특무상사, 원사 뭐 이렇게 만들어주지. 그 이유가 뭐 같은 상사인데 상사 안에도 이렇게 만들어주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같은 육관등인데 아찬 안에도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야. 니 못 올라가니까 그래도 기분 나쁘잖아. 그래서 요 조금 더 만들어줄게, 조금 더 만들어줄게. 그렇지만 관등은 그게 아찬인 거야. 육관등인 거야. 그래서 이렇게 해서 중서라는 것을 만들기도 했다 하는 거고요. 어쨌든 이렇게 이 골품 제도에서 시험에 나오면 육두품이 제일 피해를 많이 봐서 종교와 학문에 기여했다는 거 하나. 그다음 두 번째, 골품제는 사회생활에도 영향을 다 미쳤다는 거. 알겠지? 그것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시험은 그렇게 나와요. 됐지? 됐나요? 네. 자, 삼국의 문화입니다. 자, 우리가 삼국의 문화로 넘어가 보면요. 이 고대 사회의 문화라고 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유교와 불교, 도교가 지배하는 사회예요. 그렇잖아요? 그 중에서도 유교와 불교가 제일 많이 지배했겠지. 이런 사회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유학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유학 교육에 대해서 나타나게 되는데, 고구려는 태학이라고 지방에는 경당을 세웠더라. 그래서 태학은 당연히 한문학뿐만 아니라 유학과 한문학 이런 것들을 가르쳐 줬겠지. 고구려 경당에서는요, 경당에서는 무예를 가르칩니다. 무예와 한문학을 가르쳐요, 한문. 자, 이런 걸 가르쳐 줬다 하더라 하는 거. 자, 백제는 특별히, 네. 그런 거죠. 네. 지방에 있는 애들은 경당에서 공부하고, 고구려 수도인 평양에 사는 애들은 태학에서 공부하고, 이런 거죠. 자, 그 다음에 백제입니다. 백제는요, 이런 대학이 없습니다. 이게 일종의 대학이거든요. 이런 대학이 없어요. 그래서 백제는 뭐가 있었냐면, 박사 제도가 있습니다. 그 분야에 뛰어난 사람을 박사라고 임명을 해서 그 박사가 제자를 길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제도가 있었다 하는 거고요. 신라는요, 특별히 뭔가 공부하는 게 있었다는 글은 안 나옵니다. 흔적은 없는데, 이 임신서기석이라는 돌멩이가 비석이 발견이 됐는데, 여기에 뭐가 나오냐면, 2명의 화랑이 우리가 열심히 공부해서 인격을 도야하자라고 하면서 나올 때, 유교 경전을 공부하자는 글자가 나와요. 유교 경전의 얘기와 뭐 이런 것들을 공부하자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얘들도 어디선가 유교를 배우기는 배웠나 보네 이 정도로 기억을 하는 거예요. 뭐 공부를 하긴 했지만 그게 일종의 교육기관은 아니었던 거죠. 화랑은 귀족의 자제들을 모아서 국가의 그죠 통치를 위해서 썼던 거지 그 애들이 교육기관은 아니에요. 화랑은 물론 그 안에서 저길도 뭡니까 공부하고 뭐 이렇게 했죠. 무예도 단련시키고 그렇지만 그거는 교육기관은 아니다. 자, 그 다음에 고구려의 역사서로는요 6이100권이 있었는데 너무 많잖아. 100권 어떻게 다 읽어? 그래서 이문진이라는 사람이 신집 5권으로 줄였어요. 그리고 빠진 거 집어넣고 자, 그 다음에 근초고왕 때 백제는 고흥이 서기라는 걸 썼어요. 그 다음에 진흥왕 때 거칠부는 국사라고 하는 역사서를 썼다. But 남아있다 안 남아있다? 안 남아있다. 얘들은 전부 다 but 부전한다. 남아있지 않다. 모르지 뭐 어디로 갔는지. 발견해라. 발견하면 성우야 걱정 끝 행복 시작이다. 그지? 고구려하고 백제는 말할 때 중국에서 빼앗았어. 뭐 그럴 수도 있고 어디 그러니까 일본 왕국 밑에 어디에 숨겨져 있을 수도 있고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어디 갔을까? 뭐 모르죠. 자, 그래서 지금 남아있는 것 중에 가장 오래된 거는 고려 시대에 만들어진 삼국사기예요. 그 앞에 있던 수많은 역사책들은 다 없습니다. 어디 갔는지 몰라요. 발견만 해내면 대박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나온다라고 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나오는 종교가 불교입니다. 불교. 우리 고대 사회에서 불교를 빼놓고는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이 불교인데, 이 불교를 통해서 중앙 집권 체제를 확립했죠. 맞습니까? 자, 우리가 불교 한번 정리해 볼까요? 고구려는 불교가 어디에서 들어왔죠? 네, 자, 봅니다. 불교. 네. 자, 이 우리나라가 이제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그죠? 이상한 애들하고 같이 이렇게 있잖아요. 네. 자, 이렇게 있으면, 자, 여기에 고구려가 있었다. 그죠? 여기에 백제가 있었고, 여기에 신라가 있었습니다. 맞나요? 자, 이 시기에 이 고구려는 이 위쪽에, 중국의 위쪽에 있던 전진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었고요.
이쪽에는 동진이라는 나라가 있었습니다.